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전 예고가 떴었잖아요. 물론 최종 TO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인즉슨 또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또 수강하고 계시는 것이 문풀 강의였을 거고요. 곧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인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상반기 때 내가 열심히 했던 공부했던 개념들을 내가 어디까지 이제 인출이 되고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이제 9월부터는 모의고사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면서부터는 내가 그 문제의 정답을 인출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기출 분석도 많이 하셨고 또 그런 기출을 기반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서 해야 되는 이 인출 연습은 응용력까지 더해져야지 사실은 더 퀄리티가 있는 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인출은 뭐냐면 내가 그 문제의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강사님이 혹은 이제 기출 문제라고 한다면 평가원에서 이 문제 하나의 장면에서 쓰였던 모든 개념들, 즉 정답이 아니라 정답을 유추해 가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는 그 모든 개념들을 다 선생님들께서 주변 개념들까지, 핵심 개념과 그 핵심 개념을 이루고 있는 주변 개념들까지 전부 다 확장해서 인출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출한 것들을 바탕으로 응용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제 한 문제를 분석을 하시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응용력, 즉 독해력이 없으면 내가 기껏 공부하고도 정답을 써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누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자신 있게 정답을 쓰고 나왔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막상 가다반을 이제 채점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가다반에 이제 떠 있는 그 정답을 보면 이거 내가 모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공부했고 암기했고 외웠던 개념인데, 혹은 내가 시험장에 써내지 못했던 그 문제도 정답을 알고 나면 내가 아는 개념인데 왜 못 썼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엔 뭐냐면 그 문제를 독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개념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묻고 있는지를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각 교과 선생님들마다 암기를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겠죠. 그냥 단순 암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나가보면은 빈칸 뚫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빈칸 뚫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막상 너무 방대한 내용을 빈칸 뚫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외워질 리도 없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시험 당일날 갔을 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객관식에서 이제 막 바뀌었을 때, 시험 유형이 막 서답형으로 혹은 서술 논술료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시험적인 그런 단답식으로 그냥 터프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5개년 기출 문제를 분석하시다 보면 우리 시험이, 이제 우리 임용 시험이 수능형 문제처럼 굉장히 응용력을 더해가면서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 내러티브한 상황 속에 세팅되어 있는 그 문제 자체를 잘 독해를 해야지만이 내가 응용해서 정답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런 탐구형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칸 뚫기로 그렇게 단답식으로 그렇게 외웠던 그런 방식으로는 이러한 탐구형 문제들, 특히 독해력과 응용력이 요구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스터디를 하거나 인출 연습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이제 당시에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암기 연습을 했고 인출 연습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독해 연습을 했는지를 제가 직접 스터디 때 만들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좀 퀄리티 있게 만들면서 그 자체가 사실은 선생님들 문제를 만드는, 출제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문제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부터 보실 문제들은요, 제가 스터디 때 직접 만들었었던 문제들인 거고요.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만들어진 임용시험 기출 문제들과 그리고 또 학원에서 이제 받았던 그런 강사 선생님들의 문제, 그리고 신강론 등등의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읽어봤던 그런 책들 중에서 임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만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시험을 준비할 당시인 2021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 시험을 대비할 때 그때 기준으로 이제 시험 범위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시험 범위를 이제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꼭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기준에서는 또 시험 범위가 조금은 다르겠죠. 지금은 뭐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개정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문제를 보실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특수임용은요, 유아특수와 초등특수, 그리고 중등특수까지 전부 다 전공특수 부분은 좀 공통된 영역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도 이 동일하게 유아 선생님들과 초등 선생님들의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초등 선생님들, 즉 초등 특수 임용시험 문제를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처럼 그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교육과정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면서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지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전부 다 보시면은 이제 기출 문제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분석을 하실 때 정답만 맞추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정답은 다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답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핵심 개념과 주변 개념들, 그리고 지문에서 사용된 단어들, 그리고 상황들, 사례들, 맥락들을 다 알고 분석을 하셔야 이제 제대로 이 한 문제를 분석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기출문제 한 문제를 제대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례 속에 등장하는 이런 지문들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터디 문제 가지고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조금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냥 단답식으로 빈칸 뚫기로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하는 거고, 이렇게 상황과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 문제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공부한 용어들을 이제 일치를 시켜서 정답을 쓰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빈칸 뚫기로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제 속에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스터디 선생님들과 이 정답을 또 올려드려서 공유를 했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 당시 2015 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총론에 보면은 집중의 수재에 해당하는 부분과 복식학급, 그다음에 이 이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특수학교에 관한 이 부분들, 창제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지문들은 전부 다 여기 초등 기출에서 다 가지고 온 거고요. 특히 이 집중이 수재,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자라고 하는 이 집중이 수재의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집중이 수재의 단점, 제한점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제한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것들까지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보니까, 학습 교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노력을 기울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답을 쓰는 그런 이제 문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충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 교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써주는 것을 이제 의도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고요. 복식 학급에 관한 이 사례도 보시면은 대놓고 복식학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를 읽어보고 이것이 복식학급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독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디귿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총론에 근거해서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인출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출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뚫어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냥 뚫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3에 해당하는 이 사례를 독해를 해내어야지만이 이 리을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례 속에서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시면은 이 특수학교라고는 언급이 있었고 중도층폭 장애 학생들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줌으로써 여기 리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교과권의 수업 시스를 감축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총론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인출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빈칸 뚫기에서 그냥 뭐가 들어가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은 사실 하반기에서 다루어져야 될 인출 연습은 아닌 거고요. 하반기에서 지켜져야 되는 인출 연습은 이렇게 실제 시험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안의 지문들을 독해내고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출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실제 당일날, 시험 당일날 가셔서 문제를 보셔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그 문제를 독해해서 정확한 답을 쓰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중등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약간은 변형해서 만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장교사와 홍교사 이렇게 이제 교사들의 어떤 그런 대화 지문 형식이 가끔씩 이렇게 내러티브한 상황 속에서 문제로 만들어져서 출제가 되곤 했었잖아요. 이럴 때, 뭐 진로 직업 교육을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야 되는 건데, 교육청 수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서 써보고, 또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또 특수임용은요, 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봐야 돼요.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쓰는 것들. 그리고 디귿에 들어가야 될 또 역시 빈칸 뚫기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빈칸 뚫어놓는 걸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 속에서, 이 지문 속에서 이제 디귿을 인출해내는 연습을 한 것이죠. 이또 역시 총론에 근거를 해서 쓰자라고 했을 때 또 정답은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문제를 독해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린 중등이기 때문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고등학교에 관한 얘기면은 이 법에 관한 부분들 또 적용하는 그 내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요.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또 점검하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풀이력을 이때 길러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인근 사업체 하청 작업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인근 사업체래 그럼 우리가 산업체와 협력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인출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답을 쓰는 연습을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로 직업 교육을 위하여서 행재정적인 지원, 또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그 원문을 통해서는 다 충분히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면은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속에서 계속 인출하는 연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역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총론에 관한 문제를 역시 이렇게 뭐 학생의 특성 이런 것들 특히 뭐 상담 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 시험 문제를 봐도 이런 사례나 특성들 학생들의 특성 같은 것들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기출해서 가지고 와야지 계속 이제 우리가 눈에 익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출 문제에는 정말 토시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정말 다 의미가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다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역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 속에서 언급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쓰라고 하는 이 정답을 유도한 것은 이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지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코너체어라는 특수교육 보조공학 기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미 이 학생은 코너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조공학 기기 지원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습 보조기기도 마련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학습 보조기기 지원도 받고 있는 거죠. 통합비를 지급받고 있대요. 그럼 통합 지원도 받고 있는 거고 작업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작업 치료 지원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지문에서 언급된 것들을 다 제외하면 이것을 써줘야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의도한 거였어요. 근데 기출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미 언급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면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지원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되는 건 뭐가 있구나. 개별화 교육 계획을 참고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인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3번 같은 경우가 중요하죠. 지금 이 재민이가 있는 학교는요, 통합학급이에요. 그쵸? 지금 통합학급에 있다고 했잖아요. 특수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즉 통합학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되는 법의 범위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인출해야 되는 것들도 거기 문제 상황에 맞게끔 응용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답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게 기출문제도 가져왔어요. 그러나 제가 또 눈여겨봤었던 또 임용시험에서 특히나 또 많이 보는 교수님의 새로운 신강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가지고 온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출제 근거를 저는 꼭 써줘서 또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특히 뭐 이렇게 바사 읽기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이런 동영 검사지라던가 이 특수 임용에서 좀 중요한 그런 용어들인 거거든요. 특히 여기 또 이런 CBM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특수 임용에서 여러 번 기출이 됐었던 굉장히 중요한 진단 검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 특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역시도 저는 기출해서 이 지문을 다 가지고 오고 이 그림이라던가 또 이 자료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은요. 또 이 신강론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출과 신강론을 엮었어요. 당연히 다 연계가 되는 그런 같은 공통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신강론에서 참고해서 가지고 온 거죠. 특히 임용은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일부 문제들은 또 신강론에서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연습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답을 또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특수 임용은요, 특히 정서행동 장애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진단 기준들이 있어요. 정서행동 장애, 뭐, 우리가 ADHD라던가, 또 자폐성 장애도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뭐 양극성 장애라던가, 불안 장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장애들이 있는데, 거기 DSM-5라고 하는 그런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 진단 기준에 이제 저희가 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전문 상담교사 임용 시험과 또 이런 범위가 좀 겹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임용 시험에서 특히 이제 전문 상담 임용에서 출제 근거가 되는 그 책들이 또 저희 특수 임용에서의 또 주요한 교수님의 강론책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해 보면 좋겠다. 우리 이제 그 문제 자체는 또 답을 알고 나면은 이거 그냥 ADHD 쓰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 사례 속에서 인출하는 연습. 그런데 특수 기출은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이미 여러 번 분석을 하시면서 눈에 익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문제를 보면은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정답은 너무 아는 거지만 이 지문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연습해보면 또 되게 좋은 그리고 역시 이런 문제를 또 전문 상담 임용해서 가지고 온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단명 쓰거나 분류범주 그리고 뭐 신경성 포식증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거였는데요. 이 당시에 제가 또 전문 상담 임용 공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문제를 이제 서칭을 하고 또 우리 특수임용에서 또 다뤄볼 만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 정도 선에서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 당시에 또 유튜브 또 무료 해설 강의로 열려 있는 전문 상담 임용 기출 문제 해설 강의도 제가 들어보고 또 강사님의 그런 정답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또 저희 문제로 또 다시 승화시켜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연습해보자는 이제 취지로 이런 식으로 다른 타교과에 또 우리 임용과 관련되는 문제들도 끌어와서 생소한 지문들을 좀 계속 눈에 익혀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신강론과 기출을 같이 섞어서 만든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디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우기 힘들어하는 암기 과목인 교육과정 그리고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교육과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법과 이번에도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던 거고요. 뭐 각급 학교의 장애라던가 150일 이런 이제 법적인 용어 또는 총론, 교육과정에 관한 용어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맞춰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틀리지 않고 실수 없이 풀기 위해서는 정말 문제에 대한 독해를 똑바로 해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정확한 답을 쓰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역시 이제 21년도 중등 기출 변형 이 당시에는 이게 가장 최신의 기출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또
교육 실습생과 뭐 교사의 이런 대화들 역시 뭐겠어요. 기출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빈칸을 뚫어놓는 곳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바꿔서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뭐 그건 옳지 않습니다. 뭐 이런 대사가 예를 들면 평가원 기출 문제는 없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약간 만든 거죠.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진단검사라고 하는 것도 특수임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진단평가 검사 도구에 대한 그런 명칭, 특징, 그다음에 뭐 이제 해석하는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보다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려고 이제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각 장애 영역을 진단할 때 고정적으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검사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것이 거기에 있는 법적으로 명시된 검사 표준화된 검사 도구 그 자체의 명칭인지 혹은 그 검사 영역에 관한 명칭인지를 가끔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연습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건 역시 전문 상담이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이제 해설지도 보면서 이제 풀어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보시면은 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점자 문제도 저희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점자에 해당하는 것도 이 당시에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당시에 또 신강론이 나온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신강론, 즉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거를 확대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선생님들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육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런 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런데, 역시 어쩔 수 없죠. 나온다고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인출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10단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실제 제가 시험 볼 때 이 단위라는 개념, 1단위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출됐었어요. 실제로 제가 시험 보는 그 해의 시험에 문제로 나오면서 정말 깜짝 놀랐죠. 적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출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이렇게 인출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사실 1단위가 무엇인지는 다들 어렴풋이라도 공부하시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써본 적은 없거나 이렇게 인출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웬만하면 써줘야지 정답으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키워드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쓰는 단위 그 개념인 거니까 단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뭐 17회를 이수하는 뭐 이런 한 학기에 17회를 이수하는 이런 용어들이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중했다. 다행히도 제가 시험 보는 제 시험에서 적중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기 한국사 여기다가 이제 6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쳐서 이렇게 또 박교사의 말을 끌어내는 거죠. 리을이 아니고 디귿이거든요.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목의 필수 이수 단위를 위와 같이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 교육과정의 어떤 하나하나의 항목들은 정말 내가 다 달달달달 외웠는데 이렇게 상황 속에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백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출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속에 진출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꼼꼼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눈이 길러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도 이제 뭐 타교과 임용 시험 문제 중에서 특수 임용과 관련된 것들, 뭐 상담 임용이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때 당시에 그 뭐 국특원에서 만든 정서행동 장애 선별검사 도구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문제를 만든 건데요. 특히 뭐 정서행동 장애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들이 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또 유용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런 문제를 또 끌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특히 창체에 관한 이 부분들이 정말 그 해에 그 초등 특수 선생님들 문제였나요? 거기랑 또 중등 특수에 다 출제가 됐었어요. 창체에 관한 부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습해보지 않았더라면 사실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는 또 깊이 있게 안 보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웬만하면 총론 위주로 보고 주요 교과 위주로만 이제 암기를 하려고 했었지, 시간이 이제 부족하고 또 하반기로 달려갈수록 사실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 이런 100% 암기를 해야 되는 이런 과목들은 조금씩 버리거든요. 그런데 창체를 또 많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에서 출제됐다고 해서 또 2주 뒤에, 일주일인가 2주 뒤에 이제 중등시험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등시험에서 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연습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부분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강론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신강론에서 뭐 이러한 이제 표 같은 것들을 짜집기를 해서 또 이렇게 인출하는 연습. 그냥 단순하게 기억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쓰더라도 이렇게 표 안에서 기억을 비워두면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신강론이죠. 신강론에서 가지고 왔고 또 기출을 변형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책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표인 거고요. 즉 간단하게 뭐 이렇게 기억의 읽기 이해, 이해의 정확성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문제들도요. 이 문제 사례 속에서 쓰려고 하니, 인출하려고 하니 전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저는 보시면은 또 이렇게 또 현재 시사적인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왔었어요. 그 당시에 삼형에서 또 컵라면에 이제 점자 표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점자 스터디에서는 이렇게 시사적인 부분들,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가지고도 했었었고요.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이 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여기도 신강론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신강론의 책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평가 도구라던가 이런 이제 평가 결과지를 해석하는 이런 문제들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문제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보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이 또 실시상의 유의점 이런 거는 또 진단검사 도구, 검사 지침에 보면 이런 것들이 꼭 나와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피면접자라는 이런 용어들. 그러면 이 피면접자와의 관계는 누군가 이런 걸 통해서 뭐 피검사자를 잘 아는 피면접자 또는 사람이 뭐 이렇게 또 등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스스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이런 피면접자가 자발적인 인수를 하도록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인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요, 이것도 전문 상담 임용 기출 문제를 이제 변형해서 만든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이런 지문들이 전부 다 선생님 기출에서 다 끌어와서 조금 응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BTS 이 보이시죠? 이 당시에 제가 임용 공부를 할 때, 신곡이 Permission to Dance라고 하는 그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그때도 이제 코로나의 시기였던 거죠. 그때 이제 이 자연수어 맞죠? 자연수어라고 하는 그 수어를 이제 안무로 응용을 해서 이 당시에 BTS가 수어 안무를 활용을 했었어요. 아마 그때는 이제 BTS가 안무로 사용한 수어는 국제 수어일 텐데 우리 한국 수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특수 임용어도 수어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머리도 식히실 겸 이런 문제를 또 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안무에서 뭐 즐겁다라는 뜻, 춤추다라는 뜻, 평화라는 뜻,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평가 도구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 정서행동과 관련된 진단검사 도구는 역시 상담 임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지문을 끌어와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예를 들면, 자주 초조해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다, 이런 걸 통해서, 불안장애 증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해당하는 또 이제 검사 도구에 그런 실시를 했을 때, 또 여기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했을 때 이 결과를 또 해석하는 문제들을 연습해 봐야 되는 기출 거고요. 문제는요, 어떤 말, 예를 들면은 그 학생과 또 학생 간의 대화,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내러티브한 상황으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고받는 그 모든 대화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문제의 정답만 보지 마시고 그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 정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는 그 상황 자체에서 쓰여지고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유심히 보시고 그 문장이 나중에는 다음 해에는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 한 문제를 분석하실 때 퀄리티 있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정말 답만 인출하는 그런 인출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정답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인출하시기 위해서 확장하시고, 개념을 확장해 계속 더해 가시면서. 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끝까지 다 보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시험 문제와 같은 그런 맥락과 상황 속에서 인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인출은요, 그냥 단순하게 정답 맞추는 거 아니에요. 기출 개념 더하기 기출 안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변 개념까지 확장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독해력을 길러야 됩니다. 선생님들, 왜 이런 분들 계시죠? 왜 나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항상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한 답을 쓰고 나올까 항상,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적용 문제에 약할까, 왜 이렇게 응용해서 지문을 끌어다 쓰는 그런,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왜 나는 항상 실수를 할까, 그런 고충들을 대부분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과 더불어서 우리는 적용 문제에 대한 대비를 이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반기 공부는요, 정답 맞추는 것보다는요, 이 독해력과 응용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문제를 다 보고 오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도 어쨌든 수험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는 기출문제였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기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기출문제 정말 시험 보러 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보시는 것이 기출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더 하반기로 갈수록 기출문제를 보는 횟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활용을 해서 또 이렇게 암기문제 또는 인출문제를 만들다 보면 또 한 번 더 내가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고, 내가 이전에는 분석하면서 놓쳤던 것들, 인출하면서 또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단답식으로 가로 넣기, 빈칸 넣기 이런 식으로 인출 연습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반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요, 내가 문제를 보는 독해력과 그리고 응용해서 정답을 서술하는 이 적용 문제에 대한 이런 대비들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것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냥 따로 뭐 인출 따로 뭐 적용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실제 시험 문제와 똑같은 그런 상황적인 맥락적인 그런 문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의 상황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암기한 것들을 인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공부한 것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치가 되었을 때 정확한 정답 서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인출하는 건 너무 좋지만 문제를 보는 눈을 기르자. 문제를 독해하는 눈을 먼저 기르고 독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정답을 내가 외운 것이 맞는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내가 알고 있는, 외우고 지금 쓰려고 하는 그 답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정답을 쓰고 그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력이 지금 요구되는 겁니다. 이 하반기에는요, 무엇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뭐 선생님들께서 강사 선생님들의 모고 강의도 듣고 계실 거고 많은 문제들을 지금 풀이하고 계실 텐데, 한 문제 한 문제를 정말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출제진들이 어떠한 상황과 맥락과 또 어떠한 주변 요소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이 문제 한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인출 연습을 하시면요, 내가 출제자의 눈으로 이렇게 문제 하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한눈에 들어오게 되면요, 정말 이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채점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깝다. 이 문제 하나를 정말 질적으로 푼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조금은 하반기가 되면서는 조금 선생님의 시간과 그런 노력 이런 것들 다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퀄리티를 조금 높이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의 개념을 오개념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어디까지 인출이 되고 어디까지 인출이 아직도 되지 않는지를
꼭 파악을 하셔서 이제 남은 기간들 동안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히 보완을 하고 잘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이제 뭐 최종 TO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요 곧 원서 쓸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바로 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날도 선선해졌으니까 또 이제 또 기분 좋게 또 몸도 건강도 챙기시면서 남은 기간 꼭 또 건강하게 수험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